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논리적 사고 신일철. 논리적 사고란 사물을 사리에 맞게 차근차근 따지고 앞뒤를 가려 모순 없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을 논리적으로 따져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은 일상생활과 과학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창조력의 원천이 된다.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인류가 누리는 풍부하고 윤택한 생활도 논리적 사고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복잡한 원리도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논리학에서 온 것이다. 오늘날 논리의 역할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각에 의해 색깔을 보고 청각에 의해 소리를 들으며 후각에 의해 냄새를 맡고 미각에 의해 음식을 맛보며 촉각에 의해 색상의 딱딱함을 느낀다. 이와 같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에 의해 감각적 경험이 얻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감각적인 경험이 없이도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꽃이나 책상을 눈으로 보고서 무엇이라고 알게 되지만 수학의 정의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이렇게 감각적 경험 없이도 여러 가지를 사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이성이다. 이성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리에 의한 논리적 사고이다. 예를 들어 만일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온다.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 해서 와 같이 추리는 단어나 문장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문장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이다. 이러한 논정적 문맥 속에서는 전제가 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부터 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정은 사실을 알리거나 새로운 경험적 내용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제와 결론 간에 맺어지는 올바른 관계인 타당성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추리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되게 해주는 형식적인 규칙이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논리학은 사실적 진리와는 무관계한 타당성만을 따진다. 모든 암소는 녹색이다. 나는 암소이다. 그러므로 나는 녹색이다라는 추리를 살펴보자. 이때 그 전제는 사실상 거짓이지만 그 전제로부터 결론을 모순 없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추리는 타당하다. 추리에는 연역추리, 유비추리, 기납추리가 있다. 연역추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최초의 논리학 책에서 시작되었고, 귀납추리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과학 연구에서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다. 예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연역추리의 형식은 3단 논법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3단 논법이란 무엇을 논정할 때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이와 같은 3단 논법의 추리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로부터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크라테스도 역시 죽는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지는 것을 본다. 모든 한국인은 현명하다라는 대전제가 일단 쓰면 나도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현명하다라는 결론이 반드시 이끌어내진다. 이때 우리가 얻은 새로운 지식은 대전제 속에 그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전제적 지식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적 지식일 따름이다. 그러한 추리에서 새로운 경험적 정보는 얻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대전제가 그릇되었을 때는 바른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논쟁이 복잡해지면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훌륭한 새로운 지식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산수에서 1-1은 2나 2-2는 4와 같은 경우는 그 답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수에 대한 복잡한 계산에서 얻어진 해답은 경험적인 정보에 못지않은 새로운 정보인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학생이다. 그런데 내일은 비가 온다. 그러므로 물은 H2O이다. 와 같은 것은 올바른 추리가 아니며 두 전제에서 논리적 관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 결론이 이끌어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진정한 추리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두 전제와 결론 간의 올바른 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역 추리 외에도 우리는 유비 추리와 기납 추리를 사용하여 추리를 한다. 이 두 추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추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논리적 사고에 속한다고 하겠다. 먼저 유비에 의한 추리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적 유사물에서 다른 유사한 것을 결론으로 얻는 것이다. 2대 4는 4대 x에서 x의 값을 알아내는 것으로 2대 4와 4대 x의 형태가 같다는 전제로부터 얻어낸 유비추리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있도록 해준 부모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서 유비추리에 의해 세계의 조물주가 존재함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유비추리는 연역추리와 같은 엄정한 추리가 아니고 다만 마음속의 연상작용에 의해 유사한 것들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 불과하다. 마치 한번 불친절한 김씨를 만난다 하면 다른 김씨를 만나도 불친절하리라고 믿는 것처럼 이런 추리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유비추리가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비추리에 의한 사고는 풍부한 가설을 발생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어떤 과학자는 식물이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동물도 역시 어떤 특수한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유비추리에 의해 가설로 세워봤다. 이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비추리는 여러가지 연구와 발견을 위한 귀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납추리는 어떤 점에서 유비추리와 유사한 데가 있다. 그런데 기납추리가 유비추리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훨씬 쓸모가 있다는 것은 이 방법에 의해 자연법칙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은 바닷물을 조사해보고서 그 물이 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많은 냇물을 관찰하고서 그 물에는 소금기가 아주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바닷물은 염수이고 냇물은 담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 그 관찰을 기초로 하여 보편적인 법칙을 세우는 것이 귀납추리이다.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관찰에 근거하여 모든 새는 산소에 접하면 녹선다든지 모든 생물은 죽는다와 같은 일반적인 명제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부분적인 관찰 사실로부터 얻은 결론을 일반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일반 법칙에 대하여 모든 사례를 완전히 조사 관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전제들은 결론이 확실한 진리임을 보장해주는 완전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기납추리의 약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닭 한 마리가 오랫동안 농부 아내의 손으로 좋은 나다를 먹이로 주는 것을 떼뿌리에서 경험했다. 마침내 그 닭은 농부의 아내의 손은 먹이를 주는 손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손은 닭의 목을 비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례를 확인하여 백조는 모두 희다라는 결론을 얻고 난 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검은 백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결론이 잘못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예도 있다. 이렇게 기납추리의 결론은 연역추리의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못되고 다만 진리일 가능성이 높을 따름이다. 그러나 기납추리에 의해 얻은 자연과학의 법칙들이 수학적인 지식과 같은 필연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과거의 탐구를 통해 얻은 유용한 지식은 그이가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험적인 지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한 크레타인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장은 글자 그대로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을 한 이도 역시 크레타인이었으므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뜻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이 문장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한 문장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이 된다. 한자 성어인 모순에 대한 중국 고사가 있다. 옛날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저 방패를 하나 들고서 이 방패는 경과의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창을 들어 이 창은 예리하여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였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창으로 그 방패를 질러보시오라고 말하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창과 방패의 관계가 바로 모순이며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성립되면 다른 하나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관계 서로 용인될 수 없는 관계가 모순 관계이다. 이와 같이 역설이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고 논리적 사고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을 넓고 깊게 하기 위한 깊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끝.